지난번에 스테로이드 역사에 대해 좀 설명드렸었고, 오늘은 이제 스테로이드의 종류나 사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서 너무 많은데? 스테로이드가 엄청 많은 제형이 있지. 이게 다야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지. 훨씬 더 많지만 이제 주로 처방하는 것들, 일단은 경구약으로 쓰는 게 이제 프레드니솔론, 메틸프레드니솔론이라는 게 있고, 덱사메타손, 베타메타손, 트리암시놀론, 이렇게가 좀 전신적으로 쓰는 스테로이드. 그런 약들이 개발되게 된 배경은 그때 코티솔 기억나? 코티솔? 코티솔이 활성형이고 하이드로코티손이 정확한 명칭이야. 그 하이드로코티손이 너무 효과가 짧고 약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약회사들이 여러 가지 스테로이드를 다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지, 합성해서. 이것도 붙여보고 저것도 붙여보고 이중결합 추가해보고. 그래서 처음에 이중결합을 추가한 이제 프레디니솔론이 나왔지. 하이드로코티손보다는 이제 지속시간이 길고 항염 효과가 좋았지만, 단점으로 이제 미네랄로 코르티코이드라고 해서 혈압을 올리고 부종을 유발하고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메틸기를 하나 더 붙여서 조금 더 부피를 키운 메틸프레디니솔론이라는 걸 만들어. 그것보다 더 센 약, 덱사메타손과 베타메타손이 만들어지지. 우리 병원에서 지금 덱사메타손, 베타메타손 이렇게 앰플로 쓰고 있고. 덱사가 더 센 거였어, 트리암보다? 훨씬 세지. 트리암시놀론 이렇게 있고. 근데 트리암시놀론 하면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염증 주사라고도 많이 부르잖아. 트리암시놀론 아세톤나이드라는 거야, 아세토나이드. 그래서 그 아세토나이드라는 기를 붙임으로써 얘가 약간 좀 크리스탈라이제이션, 결정화가 이루어져. 병변 내 주사라면은 유지가 되면서 서서히 방출이 되는 거야. 병변 내 지속적인 항염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거지. 너무 두꺼운 병변, 흉터 병변, 이런 데다가 이제 이 트리암시놀론을 쓰지. 트리암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제 덱사나 베타는 트리암시놀론보다 훨씬 더 세기 때문에 얘로 하면은 부작용이 더 금방 나타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전신형은 좀 이렇게 있고, 전신으로만 계속 쓰다 보니까 부작용이 너무 잘 나타날 거 아니야. 국소적인 피부 병변 아니면 호흡기 병변, 부작용을 낮추기 위한 제형들이 계속 쭉 발전을 해. 이 하이드로코티손 1% 가장 약한, 포텐시를 뭐 4단계로 나누기도 하고 7단계로 나누기도 하는데, 스킨 블렌칭 테스트라고 해서 스테로이드가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발라놓고 나면 이제 나중에 피부가 창백해져. 창백해진 강도를 가지고 구분한 7단계 분류법. 1단계가 제일 강한 거, 그 중에서 이제 7단계에 속하는 거지. 얘는 제일 약한. 애기 습진이나 가려움, 발진 이런 데 쓸 수 있는 거지. 사실 제일 유명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리도맥스지. 이제 보통 로션이나 크림, 이 스테로이드 강도도 제형에 따라 조금씩 강도가 달라져. 같은 농도, 같은 성분이어도 물약, 겔, 로션, 크림, 연고 순으로 좀 강도가 점점 강해져. 로션보다 크림이 좀 더 세다. 그래서 로션이 좀 넓게 펴바르기 좋기 때문에 로션을 제일 많이 쓰기도 하고, 국소적으로 콕콕 찍어 바르기에는 크림 제형도 좋아서 크림도 많이 쓰지. 그리고 이제 제일 유명한 데소웬, 이거 넓게 펴바르기에 너무 좋지. 데소나이드라고 해서 순한 타입이라서 겹치는 부분이나 소화용으로 쓰기 위해서 개발된 성분이야. 그래서 얘도 바르는 양이 되게 중요한데, 간단하게 핑거팁 유닛이라고 해서 손가락 한 마디 기준으로 많이 쓴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돼. 바르는 애기 기준으로 손가락 한 마디만큼을 짜면은 그걸로 애기 손 하나만큼 바르면 되는 거야. 좋은데? 그렇게 하면은 계산할 수 있어. 만약에 발련 면적이 애기 손바닥만 하다, 그러면 반마디만 짜는 거야. 그걸로 펴바르는 거지. 성인들도 마찬가지야. 성인이 돼서도 얼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손 2개로 이제 웬만하면 다 가려지니까 손가락 2마디 1g으로 이제 얼굴 전체를 대부분 좀 커버하면 된다. 얼굴 전체 바를 때는. 그것만 알아도 이제 스테로이드 얼만큼 발라야 되는지는 너무 쉽게 계산할 수 있지. 그거 너무 좋다. 그 다음 강한 게 이제 프레드니카베이트, 프로드럭이라고 해서 피부에 들어와서 피부에서만 활성되는 애들이야. 전신 흡수가 되더라도 빨리 분해돼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전신 부작용이 잘 안 나타나. 좋은 약이네? 얼굴이나 목이나 이런 얇은 피부 같은 데 많이 쓰고, 두피에도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유지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2번 이상 바르는 게 좋아. 프레드니카베이트 이렇게 또 많이 쓰고, 얘가 이제 5단계 정도 되는 애들이지. 그래서 7, 6, 5 이렇게 보면 돼. 애기들은 어디까지 있어? 대부분 데스오엔 선에서 정리가 되는 편이지. 리도맥스, 데스오엔. 저거는? 푸르몬. 얘가 이제 모메타손 프로이트라고 해서 중등도 4단계 정도 되는 애인데, 전신 흡수도가 제일 낮아. 애기한테 못 바르는 건 아니야,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근데 강한 연고를 너무 오랫동안 바르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지. 피부가 얇아지고 혈관이 늘어나고 색소가 없어지고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지. 얘는 지속시간이 길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정도만 바르면 돼. 그리고 얘는 이제 발라도 전신 흡수도가 0.7% 정도로 엄청 낮기 때문에 전신 부작용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아니면 이제 토피솔 포텐시 4 정도 되는, 넓게 펴바르기엔 얘도 좋고.
중등도 이상부터는 사실 이제 가장 강한 연고들. 많이 처방해? 이것도? 사실 이거는 거의 이제 진짜 심한 사람들이나 건선 환자들한테 많이 쓰지. 그리고 이제 샴푸 제형도 있는데. 보고 싶어. 맞다. 나도 한 번도 안 써봐서 오늘 좀 써보려고. 샴푸 제형이 있는 이유는 물약이나 로션 타입으로 해서 바르면은 이 두피에 계속 전신적으로 이제 많이 흡수가 되다 보니까 바르고 일정 시간 흡수시키고 감아내기 위해서. 특히 이제 이런 거는 정말 심한 두피 습진, 두피 건선 환자들이 쓰는 거야. 막 이런 거 피고해야 되나? 손에 막 손에 묻으면 좀 안 좋지. 폼이 진짜 넓구나. 스테로이드가 진짜 이미 몇십 년 동안 최적화가 완전히 끝난, 최대한 이제 부작용이 안 생기게끔 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제형들이 이렇게 많이 개발이 된 거지.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환자들 중에 병원에 안 온다가 한참 지나서 왔는데 계속 그 연고를 계속 썼대. 집에서 그냥 그건 계속 바르는 거야. 하얘진다든지 맞아. 피부 얇아진다든지 그래서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 스테로이드 연고는 웬만하면 2주 이상 안 바르는 게 좋고 아무리 길어도 4주 이상 안 바르는 게 좋지. 일주일 정도 연고를 집에 있는 연고를 발랐는데 효과가 없으면 병원에 무조건 가야 되고 평상시에 쓰던 연고가 있으면 그걸 꼭 병원에 갈 때 가져가라. 빨간 뚜껑에 하얀 거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튜브 형태 이렇게 짜서 치약 좀 짜서 쓰는 거 그거 많이 쓰는 건데 이러면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지. 미궁에 빠지는 거지. 다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요 샴푸를 좀 써보고 싶었어가지고 이렇게 샴푸를 짜서 보면은 이렇게 좀 투명한 형태로 되어 있고 두피 이렇게 냄새는 그냥 완전 그냥 약 냄새. 근데 생각보다 두피에 바르는 게 쉽지 않네 이게. 이제 발라서 원래는 15분 흡수를 기다려야 되지만 저는 그냥 바로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테로이드 샴푸를 바르고 이제 머리를 감아봤는데 거품이 그렇게 아주 많이 나진 않는 것 같고 냄새도 그렇게 막 썩 좋지 않다 보니까 일반 샴푸를 한 번 더 무조건 감아야 될 것 같은, 저라면 환자한테 처방할 때 그냥 일반 물약을 그냥 병변 있는 데다가 바르고 15분 정도 흡수를 기다렸다가 일반 샴푸로 한번 감아내는 걸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번엔 항히스타민제도 재밌는 역사들이 많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에 대한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